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을 마시면서 포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전의 홀덤펍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심야에 불법 게임판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젊은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홀덤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게임장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철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게임판을 벌인 겁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찰과 119 소방대원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갖가지 장비가 동원되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 있네. 감사합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는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은 20, 30대 32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2개 방으로 나누어 큰 테이블을 설치했는데 칸막이는 고사하고 창문 일부는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합판으로 가려 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CTV로 철저히 출입구를 감시하고 문 안쪽에는 방음 장치까지 완벽히 갖춰놓은 공간에서 전날 밤 10시부터 게임판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문을 두드린 2시간 동안 어떠한 인기척도 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판조차 없는 일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이들은 7시간 정도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게임장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서울과 인천, 충북 등에서 몰려와 게임판을 벌인 겁니다. 각 지역 잔치 단체장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을 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형사입건 대상자가 됩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22살 강모 씨와 38살 이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90살 노인이 급출발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전치 8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도 버스 업체 측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업체와 공제조합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승차한 남성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강하게 넘어집니다. 버스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출입문에 놓인 다른 승객의 물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90세의 고령인 김 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과 손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병인까지 도야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프니까 힘을 못 주잖아요. 그게 여기도 아프지. 아침마다 내가 오늘 핫파질 때 보통이야.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지난 2월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재활비만 해도 2천여만 원 정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버스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측의 입장은 운행과는 관련 없는 사고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령의 김 씨가 보행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고 누군가 둔 카트에 걸려 넘어진 김 씨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 가족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도리어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도 공제조합 측이 소장을 남발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 공제조합이나 버스에서의 행태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또 시간대로 협의하고 있고. 조합이 먼저 소송을 걸면서 사고 책임이 김 씨에게 결정나면 치료비에다 소송 비용까지 김 씨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홍성군의 한 의료기관에서 보관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성군 내 한 의원은 접종을 위해 찾아온 지역 주민 13명에게 보관기간이 이틀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홍성군 보건소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이들 13명에 대해선 앞으로 3주 뒤 재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홍성군 30대 공무원 A씨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뒤 사흘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논산시에 이어 공주시와 청양군도 모든 주민들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는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여 명에게 25만 원씩 26억 원을 시의회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으며 1,700여 명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인 청양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벤처기업의 요람인 충남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이 노후된 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비라도 오면 사무실과 장비가 젖을까 초비상인데요. 입주 기업이 200개를 넘은 만큼 고가의 첨단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3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충남도의 혁신 성장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는 천안시 직산읍 충남 테크노파크입니다. 정부 영상 융합센터 내에 있는 한 입주기업은 심한 누수로 천장 마감재도 뜯긴 사무실에서 업무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장비 훼손과 사무기기 피해가 우려돼 늘 불안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그 사용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저희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술센터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첨단 장비와 평가, 분석 장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건물 전반에 누수가 심각합니다. 건물 옥상은 예산이 부족해 땜질식 보수로 누더기가 된 상태. 많은 비가 내리면 고가의 장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5만여 제곱미터의 충남 TP 부진에 18개 동 가운데 10개 동이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내부 훼손과 누수가 심각합니다. 물 받는 양동이가 설치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입주기업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예산 확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수선 충당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입주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충남 TP의 위상에 걸맞는 노후시설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노후시설 방치는 활용도 저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등 상급 기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후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로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달 입주하는 세종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정부 가계대출 규제로 1금융권의 잔금 집단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워 줄을 서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와 갑천 3블록 입주 예정자들도 개인 채무 규모에 따라 아예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보습학원과 연구소, 요양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39명이 추가됐습니다. 탐방동 보습학원 확진 학생의 동생까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고 동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누적 15명이 됐습니다. 유성구의 한 연구소에서 지난 9일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 참여했던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가족과 직장 동료 간 접촉 등을 통해 21명이 확진됐고 논산, 홍성, 서산, 서천 등 56명이 추가됐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다른 구단들이 모두 탐내는 특급 유망주 투수들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제2의 선동열로 불리는 광주지능고 에이스 문동주를 차지한 데 이어 청주 세광고의 특급 우완 박준영까지 확보했는데요. 올 시즌 최하위로 처진 한화의 내년 시즌 전력 보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한화가 프로야구 신인 2차 선발전에서 1순위로 150km대 강속구 투수 박준영을 확보하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충북 세광고의 박준영은 키 191cm에 시속 150km대 직구와 슬라이더를 활용해 16경기 5승 1패, 평균 자책점 1.93을 기록한 고교 최대역급 투수로 평가받습니다.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하나의 프랜차이즈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이글스를 꼭 우승시켜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한화는 꼴찌팀에게 우선권을 준 전국 단위 신인 1차 지명에서 초고격급 강속구 투수 문동주를 확보했습니다. 최고 시속 154km대의 강속구를 던진 문동주는 제2의 선동열이란 평가를 받는 기대주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면적이고 강력한 팀 개편을 진행 중인 한화는 고교 최대급 강속구 투수 2명을 한꺼번에 확보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레벨의 우완 투수들인데요. 이 두 투수들이 선의 경쟁을 펼친다면 아마 리그 탑 수준의 우완 에이스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루 저지 능력 등 고교 최대급인 순천 효천고의 포수 허인서와 고3 때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진출했던 외야수 권광민 등 4외야수들도 고르게 확보했습니다. So great to be in the draft room and be part of some good choices. Real happy with the prospects that we picked. Our pitcher in the first round, then the catcher, and then follow up some good prospects that hopefully will cooperate to our future championship. 올 시즌 38승 7무 64패로 리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화. 1, 2차 신인 선수 선발전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전력 보강에 성공한 만큼 내년엔 가을 야구로 비상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학회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202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해 응답자의 72.1%가 찬성, 24.2%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가 35.9%,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34%였고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28.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대전 충남 양돈 농협 영인산 한우는 오늘 충남도를 찾아 추석 명절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돼지고기 10,000kg과 고기만두 500상자, 사골곰탕 300봉지 등 모두 7,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받은 축산물을 도내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아직 법안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추석 직후인 24일, 국민의힘은 28일을 법안 처리 시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는 게 변수로 오는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71년 충남 공주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출토 유물 전체가 공개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국보 17점을 비롯해 무령왕릉 출토품 124건, 5,232점 등 백제문화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내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충청남도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대전, 세종, 충북과 연합한 형태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예정된 충청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충남도 비상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지역 밀착형 사업 지원을 위해서 충청권에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8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 퇴출 이후 지역민들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이 사라졌다며 버팀목 같은 향토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5% 가까이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762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35만 3,685원에 비해 8만 5,923원, 24.3%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채소가 58%, 육류 29.1%, 수산물 24.4%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 우위를 보였고 전통시장이 조사 대상 27개 품목 가운데 19개 품목의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대전시가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류해방기념비를 어디로 이전할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키로 했습니다. 을류해방기념비는 1946년 광복 1주년을 맞아 시민성금으로 대전역 서과장에 세워졌다가 이후 1971년 서광장 정비사업에 따라 보문산으로 이전했습니다. 50여 년이 흐르면서 중요 문화유산이 외진 곳에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래 자리나 좀 더 접근이 쉬운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외암 민속마을 지풀 문화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풀 문화제는 2000년부터 매년 10월 외암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로 집과 풀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재현 행사, 공연 등이 펼쳐져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안한 사업 39건이 충남교육청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학생 제안 사업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속 예술여행, 학교주도 테마형 진로체험 등이 있고 학부모 제안 사업으로는 마을 학교와 함께하는 미래교실 구축,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체험 등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3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근접표지 효소를 활용해 생쥐의 혈장 내 수천 종의 단백질 가운데 특정 조직이 분비하는 단백질만을 분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체내 표지 기법은 지금까지의 체외 세포주 실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나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주를 새산새숲 평화주간으로 정하고 산과 숲을 걷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숲 살리기 프로깅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국민과 11개 민간단체 회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전국의 도시숲과 공원, 숲길 등을 3시간 또는 9.19km 구간을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 정화 활동을 벌입니다. 사전 신청을 못했더라도 오는 30일까지 개인 누리 소통망에 숲 살리기 활동을 올리고 새산새숲 인스타그램에 활동 완료 인증 댓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인증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천안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무기력증과 불안, 우울감 등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천안시청 봉서울 앞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